안녕하세요. 네, 체육 측정 평가를 시작하는데 일단 작년에 이제 조교 선생님이 이제 시험장에서 어, 시험 문제 푸는데 구구단이 헷갈렸대요. 그래서 1점이 날라갔어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게 계산 문제의 시작은 사실은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잖아요. 거기서 이제 구구단이 좀 헷갈려 버리면 이 계산 문제 풀면서도 이게 막 내가 이거 계산하는 게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고, 그런데 에, 올해는 하여간 제가 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도 이 시험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화가 잘 되도록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용 시험에서 이제 어려운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계산 문제가 어렵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앉아서 이 어려운 내용들을 좀 쉽게 잘 이렇게 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할 테니까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자, 올해 일단은 제 첫 번째가 이제 이 해커스 학원에서 내가 이렇게 시작했고, 학원을 이제 바꾸면서 그 전에 교재랑 이렇게 약간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림 파일 이런 거 다 바꾸면서 조금 이게 첫 번째 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거를 조금 양해해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달라진 점은 어, 복습할 때 이게 좀 책 내용을 볼 때 중요한 거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처음 책을 보게 되면은 잘 몰라요. 내용이 뭐가 중요한지, 시험에 뭐 어떤 게 나오는 건지, 뭘 도대체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암기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암기 카드를 만들었고, 그래서 책 공부하시고 복습할 때는 뭘로 복습한다? 이 암기 카드로 복습하시면 됩니다. 이 암기 카드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출 문제, 지도사 문제, 그리고 또 연구 문제 이런 것들 중요한 어떤 주제들을 전부 질문으로 만들었고, 책을 보게 되면은 어, 그 정답이 되는 부분들이 그냥 눈에 다 이미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지를 뭘 확인할 수 없다? 이게 내 머릿속에 있는 건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습할 때는 뭘로 복습한다? 이 암기 카드로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머릿속으로 떠오르는지 회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떠오른다 안 떠오른다. 그리고 답이 되는 부분이 그 뒷장에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요걸 보면서 복습할 때 날짜를 적고 OX 기억난다, 기억 안 났다. OX 체크하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암기 카드가 이제 이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안을 둬가지고 잘 복습하시면 이제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체육 측정 평가, 운동 생리학, 그리고 운동 역학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들어갑니다. 계산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일단 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초등 수준부터 해가지고 이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그 모든 절차들을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그래 오늘 첫 시간이고 그걸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구구단이 이제 일단은 곱셈이 있는데, 이게 곱셈이 덧셈의 연장선이에요. 덧셈. 그래서 2를 한 번 더한다 하면 2가 되는 거고, 2를 두 번 더하면은 2 곱하기 2인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4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좀 어려움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금 이게 계산 문제를 많이 풀지 않는, 뭐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오래됐고 했으니까
헷갈리는 게 뭐냐면 뭐 7단, 8단, 9단에서 뒤쪽 뭐 이번에도 헷갈렸던 게 이제 7, 8에 53이 헷갈렸다고 우리 조교쌤이 했었거든요. 시험장에서 7, 8, 53 이렇게 헷갈렸는데 요게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이제 이 뒤쪽입니다. 뒤쪽. 그렇죠? 뒤쪽입니다. 그래서 9단 같은 경우는 일단 9 곱하기 10을 한번 생각해 주면 좋아요. 9 곱하기 10. 그러면 이게 이제 9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99가 생각 안 나면 9 곱하기 10은 90이니까 9를 10번 한 것과 9번 한 것 차이는 빼기 9만 해주면 된다는 거지. 80에서 빼기 9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9, 8은 여기서 다시 빼기 9를 해주면 이게 좀 더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찾아갈 수 있다. 그리고 9단은 9의 성질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10 빼기 1 하면은 이게 이제 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91은 9인데 92, 18의 특징이 보면은 10단위가 올라갈 때 10단위가 올라갈 때 뒷자리가 1이 빠집니다. 10단위가 올라갈 때 1이 빠져요. 9를 더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보니까 9를 3번 더한다. 9를 3번 더한다. 10단위가 일단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러면 뒷자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1이 빠졌죠? 여기는 10단위가 올라갔죠? 뒷자리 어때요? 1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4, 5, 6, 7 계속 뭐가 어떻게 빠진다? 1씩 빠진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는다. 자, 8단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이쪽이 헷갈리면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편하다. 마찬가지 8 곱하기 10 하면 얼마죠? 80인데 8, 9는 헷갈리면 그냥 80에서 8을 빼면 돼. 예, 그게 정확하고 빠르고 그 다음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는 역시 10 빼기 8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가 되죠. 2가 돼요. 그러면 10단위가 올라갈 때 얼마씩 빠질까요? 뒷자리가 2씩 빠진다. 그쵸? 그러면 8이면 8, 8이 10, 2가 빠지니까 6이 되는 거고 10단위 올라가면 2가 빠지니까 4가 되는 거고 10자리가 올라가면 2가 빠지니까 2가 되고 규칙적이죠. 그럼 마찬가지 7단도 10자리가 올라가게 되면 얼마가 빠질까요? 3이 빠진다는 거지. 예, 그래서 10단위가 올라가면 여기서 3이 빠진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 마찬가지 7 곱하기 10을 생각해서 70에서 7을 빼면은 63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빠르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9구단이 헷갈리면 시험장에서 헷갈려요. 지금은 긴장이 안 되고 뭐 그렇지만 시험장 가면 긴장이 돼요. 그래서 9구단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뭐 이게 8, 9, 6, 8에 뭐 이런 것들이 헷갈려. 그러면 그냥 쉽게 6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그럼 60이다. 60에서 6을 빼면 54다.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6단은 10자리가 올라가게 되면 얼마가 빠진다? 뒤가 10 빼기 6 하면 4가 남으니까 4가 빠진다. 10단위 올려주면 4가 빠지고 10단위가 올려면 4가 빠진다. 이렇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제 9단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측정평가 문제는 이 9구단이 왜 중요하냐면 계산 문제를 다 했는데 9구단 헷갈려서 틀리면은 사실 우리 이거 다 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측정평가 문제는 그냥 개념을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문제와 그 다음에 계산해서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측정평가 역학 생략은 특히 측정평가는 조금 계산하는 것들이 절반 정도 섞여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 9구단부터 잘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첫 스타트가 일단 9구단부터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제 교재 특징이 보면은 이제 기출문제랑 이제 또 개념에 대한 그
한자에 대한 음의 설명이 있습니다. 음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가 시험에서는 이제 물어보는 게 중심 경향값이 무엇인가, 분산도 중에 무엇인가, 이렇게 명칭을 많이 물어봐요. 명칭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 와닿지 않으면 이 단어는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게 뭐냐, 평균. 가령 평균이라는 게 뭐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 다양하게 있는데 이 숫자가 많고 적고 많고 적고 한데 이 숫자를 평균 내면은 뭐 요렇게 이게 숫자가 나옵니다. 평균을 내면은 이 전체를 부족한 거 채우고 많이 나온 거를 넣으면은 이게 골고루 평평하게 나옵니다. 이 데이터가. 그래서 이게 평균의 말이 이제 모든 걸 더해서 사례수로 나눠준 형태, 평평하다, 고르다 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 중앙은 한가운데고 채비는 가당체에 자주 빈자, 빈도가 많다, 가장 눈에 많이 띈다. 그래서 채빈 뭐 이렇게 개념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단어가 기억이 안 날 때는 그 단어에 대한 원래 의미를 조금 공부하는 게 공부하면 된다. 의미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시작은 단어 뜻부터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공부 시작이다.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제 교재 특징이 기출문제가 다 있고 지도사 문제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책 하나로 여러분들 끝내는 거고, 저는 이제 그냥 노트 정리 이런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책을 보고 책 자체로 모든 거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작업을 원치는 않습니다.